아시는 분은 아시는 에리히 프롬이라고 현대가 낳은 위대한 사회학자 에리히 프롬은 한때 정신분석도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한때는 마르쿠스주의도 공부를 해서 미국에 건너와서 근세 유명한 에리히 프롬의 사회학을 형성한 분인데, 에리히 프롬은 그의 말년에 저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주소냐면 선불교와 정신분석이라는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왕년에 미국에 갔을 적에 사가지고 와서 몇 분 읽었는데 너무나 훌륭한 책인데, 에리히 프롬은 서양 사람이요, 원래 기독교 신자요. 이렇지만은 이 에리히 프롬의 이 책에 의하면은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기로는 병을 일으키는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을 전부 끌어올리면 치료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정신분석 그렇게 보고 있죠. 마음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갈등, 어렸을 때 억울한 일, 어렸을 때에 젖을 달라고 해도 못 먹어서 슬펐던 일, 어렸을 적에 부모가 싸웠던 일, 이런 갈등과 이런 심리를 올려주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정신분석은 말한다. 그러나 선불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깨닫게 하면은 치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프롬은 이 도양의 성불교를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의 불교 학자 수즈키라고 있습니다. 수즈키라는 학자하고 아주 대화를 많이 하고, 불교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볼 때는 깨달음을 주는 게 불교다. 정신분석은 마음속에 있는 상한 갈등 심리를 끌어올리는 게 정신치료라면, 불교는 깨달음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감명을 받아서 국내에서도 한국 최초로 우리나라 정신의학회에서 수십 년 전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또 미국의 신학자요 목사인 폴 틸리히는 유니온 신학교 학장을 지내시고 미국의 조직신학에 거두고 신학 이론의 권위자인 폴 틸리히는 여러 책을 썼는데, 이분은 목사요 신학자지만은 정신분석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를 한 분인데, 이분이 여러 책을 쓰고 마지막에 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만약에 불교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내 신학 이론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불교를 몰랐기 때문에 신학 이론이 좀 좁아졌던 감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얘기지만 미국서 웬만한 신학 교수나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나는 미국의 이런 분들의 책과 논문을 읽고 귀국해서 바로 착수한 것이 내가 세브란스 있을 때 착수했던데 무엇이냐 하면은 정신분석 치료를 하는 일면에 정신분석 치료는 그대로 하고 프로이트 일에 내려오는 정신분석 이론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여기에다가 불교의 깨달음을 준다면은 양쪽 다 공략해서 환자들을 고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지 30여 년이 넘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거기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정신분석 치료는 가장 과학적인 근본 치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제절 못 먹은 거, 또 젖 먹을 적에 어머니가 따귀를 때린 거, 모든 상처들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는 그대로 해나가는데 문제는 이 치료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인터뷰하는데도 얼마 동안 하나요? 한 번 인터뷰에 최하 55분 내지 1시간을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하루에 환자를 몇 명 봅니까? 환자를 네? 아무리 많이 봐도 7명 이상 보기가 힘들어요. 프로이트는 새벽부터 봤기 때문에 9명 보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환자들은 우글거리고 많아지는데 의사가 정신분석 치료한답시고 하루에 7명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내가 과거에 있을 적에는 정신분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했는데 요즘 세계학회 간다고 가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석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로 뭘로 하느냐? 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찍이 선불교적인 혹은 불교적인 깨달음을 일면 주면서 정신분석을 해내면서 양쪽으로 공략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수십 년간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한 방법은 처음에 진찰을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알 때까지는 1대1로 인터뷰를 하지만은 일단 환자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그 사람의 상처받은 점이 무엇이다, 왜 그 사람이 이혼을 했다,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나면은 바로 우리가 만든 장치에 의해서 치료를 해 들어간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집단적으로 수십 명씩 모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 고치는 동안에 50명, 100명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서 의사가 한 사람 붙들고 1시간 내내 치료하는 거나 한꺼번에 수십 명을 치료하는 거나 의사의 시간은 같은 1시간인데
치료의 효과는 수십 배 이상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치료를 행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주는 치료를 개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자들의 역동이나 정신병의 종류나 성격의 특징을 알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맞도록 문제를 줍니다. 문제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죠? 그렇죠? 문제를 주고 나면은 그 문제를 받고 각각 자기네들은 1시간 쓰는 사람도 있고 30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쓰는 사람도 있고 최고 많이 쓰는 사람은 6시간 쓰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래서 각자 문제에 따라서 적으니까 의사와의 1대1로 인터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깊은 소리가 나오고 더 많은 연상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강의 치료를 통하여 프로이트 일에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강의를 해가지고 이 병이 어떤 병이다, 어째서 생기게 된다, 또 이게 생길 때는 직업은 어떤 직업을 잡아야 된다 하는 등등 많은 강의를 함으로 해서 환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이 병이 어떤 병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함으로 해서 다시 말하자면 환자나 보호자가 반의사가 되도록 무장을 시켜줌으로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료하고 만드는 방법을 채택해 왔던 것입니다. 이 치료를 해보니까 뉴욕서 1시간 붙들고 땀을 흘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치료가 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치료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병원의 치료 방법은 서양의 정신분석 치료에 바탕을 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면서 동시에 불교적인 깨달음을 던져줌으로 해서 치료를 훨씬 심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길을 트게 되었다. 이렇게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만약에 전 세계에 알려지기만 하면은 상당한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도 내가 일체 다른 데는 알리지 않고 여기에서만 제한된 속에 실험적으로 행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서 치료받는 분들이 확실히 그 치료가 효과가 있다. 다른 데서는 도저히 못 고쳤는데 이 치료를 받았더니 병도 고쳐주고 행복하게 살고 아까 행복이 무엇이냐고 노래도 나왔지만 행복하게 살고 남과 관계도 조화롭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면은 전 세계에 이 방법을 알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잘 되면은 프로이트 일의 혁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